제가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가지고 와봤습니다. MBTI 유형별로 성공적인 산업이나 분야가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MBTI가 뭐 산업군을 정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고요. MBTI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건 결국엔 나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된다. 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척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결국엔 그 선택지의 선택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MBTI가 어떤 거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냐면 나의 스트레스 요인, 나는 어떤 조직도상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나 뭔가 이랬을 때 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이제 업무적인 가이드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이제 사람별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러이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고 이슈에 조금 더 취약해 라는 부분을 보기에는 MBTI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혹은 이제 극복해야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MBTI를 보면 성격의 중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중년은 그 중년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되는 개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던져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감정형인데 맨날 울어. 이럴 수 없죠. 엘리멘탈의 그 물처럼 뭐 얘기만 들어도 맨날 울어. 그럼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F로 타고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되면 감정이라는 걸 조절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완전 극T로 타고나는데 공감이 계속 안 되고 뭐 저 사람 이상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 그걸 유지하기보다는 보통은 사회화가 되고 환경적으로 이제 유연하게 바뀌면서 그 사람 나름의 공감을 하게 되는 측면이 생겨요. MBTI도 내가 극적으로 타고나더라도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의 중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모두가 이 중년화가 잘 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취약한 부분 아직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이런 직무를 하려면 이런 환경에 많이 처할 텐데 그게 내가 취약한 부분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덜어내고 이만큼은 내가 타협을 할 건지 내가 이건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킬적으로 극복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과 선택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더 나에게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BTI가 뭐 얼마나 공신력이 있길래 그걸로 뭐 직무를 정하냐 산업군을 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엔 직무를 분석하는 건 직무 자체를 분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팩트이고 얘는 주관적인 부분이고 얘를 결국엔 합쳐서 봐야 돼요. 내가 나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툴 정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어느 유형별로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무조건 이 직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MBTI 유형별로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S랑 N이 있을 것 같아요. S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주로 습득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먼저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뭔가 업무를 주었을 때도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였을 때 좀 더 만족을 한다고 해야 되나? N 지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업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고 답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업무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개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추상적이고 좀 공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접근이 더 많기는 해요. 사실상 그렇긴 하나 직무적으로 조금 이런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나 이제 광고나 완전 크리에이티브를 써야 되는 이런 쪽에서 내가 S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강점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 회사를 가더라도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광고의 방식을 택하거나 광고의 대시보드를 짜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설계하기보다는 광고 효율을
분석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설명해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